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올라갔으면 역사적인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GDP 좋게 나왔죠. 기업 실적 좋게 나왔죠. 또 인텔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좀 내렸지만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AI 반도체 관련 종목, 즉 SK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 자, 실제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2000년대 닷컴 버블 주역이었던 새로운 기술과 비슷하다. 네, 제2의 새로운 기술 아니냐.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이 에코프로와 새로운 기술을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기술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라면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실질적인 7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31일 날은 이제 8월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7월 달에는 진짜 2차 전지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시절이 많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외국인의 어떤 기록적인 매도,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간 모습도 있었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환점, 전환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증시 역시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네, 미국 증시에는 2차 전지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시장, 그 다음에 FOMC, 금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게 좀 부담감을 주기도 했었고 또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떤 집결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1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14일 상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만 됐으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장 중반까지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쯤 되면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더 갑시다 해서 으쌰으쌰 했을 수도 있겠는데 기록을 앞에 두고 밀렸다라는 거 조금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록을 세우고 들어가게 되면 현재 약간 어떤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추가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누군가가 개입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야, 이쯤에서 꺾어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후 시점 1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 유럽도 많이 올랐죠. 유럽 같은 국가들도 보통 1, 2% 정도씩 많이도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네, 적당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것은 차익 실현이 나올 뿐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0%, 연말까지 1회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28%, 즉 9월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은 20%밖에 안 된다 얘기죠. 동결 가능성이 80%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7월에 연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바클레이즈는 추가 1회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근데 추가 1회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에요. 그죠? 네.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한 계속 올린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연준이 이야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가격대 하락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렇게 살인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자, 꺾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자, 1,000원짜리가 2,000원을 올라가면 100%입니다. 하지만 2,000원짜리가 3,000원을 올랐어요. 똑같이 1,000원 올린 거지만 50%밖에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성장률은 가격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퍼센테이지로만 따지게 된다면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라면 11월 정도에 0.25%를 추가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 일단은 9월 달에는 스킵 넘어갈 것이다가 더 지배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해놓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그런 모니터링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전후 나타납니다. 그래서 7월에 끝나야지만이 내년 1분기 안에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이번에 끝내고 가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도 계획을 세우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 자, 연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조차도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GDP가 잘 나와버렸어요.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자, 1분기에는 2.0% 증가였고요. 시장 예상치 2.0, 어느 곳에서는 1.7로 떨어질 것이다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근데 경기 침체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경기 침체는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도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경기 침체,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우리가 본 적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실 만한 얘기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나쁘긴 해요. 실적이 나쁘긴 합니다만 이게 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하이닉스 시장 나온 것처럼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와서 올라갔죠. 4% 정도 올라갔고, 맥도날드 시장 예상치 웃도는 그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 실적 호조로 인해서 올랐다. 컴캐스트 같은 경우도 올랐고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제 예상치를 밑돌았다. 실적이 나빴다 그러면서 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이런 식인데 기업의 약 78% 해당하는 기업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의 78%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이걸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라든지 이런 인텔 이런 기술주들 움직임, 또 소비주들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멍멍이 소린가?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낙폭의 크기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진다. 이거는 지금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장이 과매수 상태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거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자, 그런 식인데 미국 시장이 과매수 상태라서 조정이
나타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정은 계속 나와요. 아무리 잘 나가는 주식도요, 조정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 조정의 깊이가 깊게 들어오냐 얕게 들어오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도인데, 지금은 이런 조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조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에서도 자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별로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셔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분위기, 또 그 다음에 과매수보다는 약간 고평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매매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무엇 때문에 2차전지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거 생각되죠. 어제 그 시간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추가 매도가 나오거나, 어쩌면은 네, 반대 매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높을 때 산 사람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네, 자, AI 반도체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7만 전자, 12만 닉스, AI 반도체 주가 랠리가 재시동 걸리는 것인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법 잘 올랐어요.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죠. 6,685억. 자, 잠정 실적이 6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130% 정도. 시장에서는 2,800억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확정 실적이 137% 웃도는 실적. 이것이 뭐예요? 그냥 그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매출액을 한번 봐보실래요? 2분기 매출액이 60조 원이에요. 물론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지만 매출액이 60조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정도의 매출입니다. 60조 원 매출. 너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실적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매출 같은 부분들은 계속 늘어난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미래 가치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그 매출이 지금 이제 뭐 그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나오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뭐 14조 원대 뭐 분기 매출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건 뭐 그 말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서 과거보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덩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뭐 100조, 200조짜리 기업인데 뭐 기업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뭐 10조, 20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영업이익이 막 그냥 뭐 10조, 20조 나오는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이런 것들은 상품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제 소비의 어떤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기업의 덩치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올라간다,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AI 반도체 투여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내년에 HBM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HBM 시장에서요,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삼성전자가 40%, 그 다음에 10%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이크론이 찌그러져서 그 정도 파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HBM에 대한 가장 핵심인데, 이 HBM은 AI 반도체란 말이에요. AI 반도체 왜 그렇게 불리느냐? HBM이 고용량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약간 수요의 증가, 이 AI 시장이 10배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2차 전지에 다 몰려갔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디램 쪽,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관련 중소기업들, 네, 부품주, 장비주 이쪽으로 또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 대기업이 투자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쪽으로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I라는 어떤 특정 테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걔네들이 실적이 늘어나면 관련 장비 부품주들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AI가 아니라 걔가 AI이기 때문에 나도 AI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우리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가 배터리 대장이야 그랬으면은 제가 배터리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나도 2차전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참고해서 줄줄이 그냥 네 뭐라 그래요? 이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딸려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냥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지난번에 좋게 나왔었죠. 영업 손실이 2조 8천억. 네, 뭐 지난해보다는 적자 커지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3조 원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특히 이 HBM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입니다. 네, 50%.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만, 자, 앞으로의 어떤 그 하반기 기대치들이 더 커지는 것이 뭐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알고 계시지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야 한 2배 정도, 진짜 오버해서 올라가면은 한 150%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노리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수익을 내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딸려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네, 그리고 장비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절대, 네, 얘네들은 또 등락도 편하게 좀 심하게 나타나겠죠. 변동성도 좀 심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묶여 있다라면 그냥 꽉 붙잡고 가야 돼요. 걔네들이 앞으로 잘 가게 될 거야. 몇몇 종목들은 이미 출발해서 뭐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난 특강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종목들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한 더 지켜보세요.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결과적으로는 큰 카테고리를 하나 형성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코프로와 세럼 기술을 비교하는 증권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뭐냐? 이거를 비교하는 건 사실은 좀 이제 웃기는 얘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광기만큼은, 그죠? 사람들이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모습만큼은, 어느 정도 담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 6개월 만에, 네, 10만원짜리가 100만원을 돌파하니까, 야, 이거는 세럼 기술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세럼 기술이,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100배 올랐잖아요? 근데, 다큰 버블이 꺼지면서, 네, 급락세에 보였고, 아직도 그 자리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솔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솔본이 옛날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이 세럼 기술이 그렇게 저 위쪽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코스닥 지수가 2700포인트였던가요? 뭐 그 정도까지 갔던 거, 네, 그때 아셨던 분은 지금 2700포인트는, 코스닥은 아직 뭐 생각도 못 해본 부분들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2007년도 넘어가서, 그때 2000포인트 처음 돌파했거든요. 코스피 시장이요. 근데 코스닥이 그 전에 이미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을 통해가지고 2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 얼마나 센, 그런 변동성을 가져오는지. 그 당시는 상한가 하한가도 30%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몇 프로였죠? 10%였나요? 12%? 10%? 2000년대니까 몇 프로지? 10%인가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 그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애들이 그냥 막 연일 상한가, 그냥 몇 달째 상한가 쳐대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크게 뛰면서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닷컴 버블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고요. 손해보신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 보는 내용들이다. 네, 이런 2차전지의 이런 랠리는 처음이다. 얘네들이 지금 다 시총상위로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 역사적 과열권, 이런 건 진짜 처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자, 뭐가 같은 점이냐?
갑자기 올라간 거, 그죠? 약 6개월 만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 이것이, 네, 가장 큰 공통점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거. 이것이, 공통점이다. 근데, 이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테마주들 보면은 단기간에 다 많이 오르잖아요. 물론 이제 100배씩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다 커지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점이 그거였냐면, 이제 다른 애들까지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2차전지라는 하나의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나를 따르라 하고 나도 2차전지요, 나도 2차전지요, 나도 2차전지요 해가지고 막 끌고 올라가면서, 네, 걔네들이 큰 덩어리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장을, 지수를 움직이는,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같은 점이죠. 이 세럼기술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연일 상한가 찍고, 그냥, 뒤에다가 닷컴, 네, 그냥 치킨닷컴,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네, 그런 식이었죠. 네,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 그때도 다 알고 있었지만, 뭐지라고 생각했던, 너무 일찍 올라간 것이 이제 부담이었겠죠.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열려요. 근데 너무 일찍 올라간 게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 비슷한 얘기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차이점도 당연히 있죠.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당시 세럼 기술은 실적이 없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인해서 실적을 만한 그런 근거 없었고,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는 실적이 성장세를 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럼 기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되고 있죠. 다만 이 수익의 성장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있다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고평가가 아니라 너무 과대평가 이런 식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가. 네, 주가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성장성이 이제 따라오지 못한 수준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뿐이지, 세럼 기술은 그냥 그거는 진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에코프로는 완전히 체격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세럼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독창적인 모델, 이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세럼 기술 같은 경우는 다이얼 패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혹시 우리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조립 컴퓨터 엄청 유행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조립 컴퓨터 하던 회사들 다 망했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품 사다가 조립만 하면 조립 컴퓨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회사도 많았지만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했어요. 지금 요즘에 동네에 조립 컴퓨터 회사 있어요? 없잖아요. 늑대와 여우, 그 다음에 주영 컴퓨터, 현주 컴퓨터, 컴퓨터 많았죠. 다 조립 컴퓨터였어요.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전 세계에 단 4곳밖에 없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회사 중에 하나다. 네, 양극재가 이제 핵심, 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2차전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에 대한 부분들, 양극재, 다 꼬리를 물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하자, 나도 하자. 아직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이렇게 좀 차이도 있다.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 이 전기차 쪽을 지금 인터넷과 같이 이제 닷컴 버블과 같이 생각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닷컴 버블 때건 전기차 이 배터리 쪽이든 앞으로 미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도 2000년도 당시에는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더 확장될 거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단기에 너무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박이 났겠죠. 세럼 기술도 그때 대박 친 사람들 많겠죠. 부자 된 사람 많을 거예요. 대신에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차고 굉장히 고통에 시달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보인다면 조심을 좀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냐. 너무 높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은 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아무튼 2차전지 쪽에서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일단 뭐 수급은 현재로서는 잘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모르겠어요. 근데 2차전지는 저는 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포스코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 되긴 됐는데,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변동성 구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지표와 실적 호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지표도 실적 호조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 높아진 상태이다. 문제없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들 반도체 특히 이런 쪽으로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AI 반도체 쪽에서 주가가 재시동 걸리고 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좋은 모습이긴 한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로서 큰 대박을 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파생된 종목들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새로운 기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점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 때와 좀 너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필이면 공교롭게 오늘 책 내용이 이거네요. 인기 성장주에 목숨 걸지 마라. 항상 인기 성장주만 사들이다가 낭패보기 십상이다. 무조건 매수해야 할 것처럼 선호되지만 시장의 변동을 이기지 못한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장이라 약간 변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근데 지금은 2차전지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주말장은 항상, 변동성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